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를 좀 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못 봐가지고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질문을 좀 많이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걸 왜 팔아? 이것도 어떤 생각으로 이걸 또 지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근데 일단은 뭐 정말로 이 기업의 이름 자체도 이걸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면서 증시 자체 하락. 그러니까 사실상 2021년도 이후에는 웬만한 종목이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뭐 증시라든지 경기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커지다 보니까 좀 바닥까지 많이 밀린 구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뭐 서학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해외로 해외로 넘어가는 이런 수급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역시도 개인들이 팔면은 정말 손해 볼 것 같은데 굳이 지금도 매도 포지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이 기업의 이름 자체도 이걸 왜 팔아라고 아마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걸 파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이걸 왜 파냐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을 만큼 그런 이 재무적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업의 이름도 그리고 가져오신 키워드도 도대체 이걸 왜 파는지 모르겠다. 자, 종목명 보여주실까요? 와이팜. 그렇죠. 정말 딱 웹팜이죠. 그대로네요. 이걸 웹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와이팜이고요. 사실 진짜 이 와이팜이라는 기업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뭐 키워드 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닥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은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려야 되지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야 될 종목이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면서 추가적인 아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거 진짜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바로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내용들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주식에서 제일 주가를 끌어올리기 좋은 모멘텀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뭘 한다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은요 이미 시작을 하는 순간 재료 소멸이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뭐 한다? 사업 다각화.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크다라고 보면 좀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써니전자가 아니죠. 사니코전자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뭐 5G라든지 6G, 뭐 통신,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이런 통신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 통신 장비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연결 시대에 있어서 결국에 마지막은 뭐가 돼야 된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뭐냐고 하면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그래서 지금 뭐 6G를 이용한 통신 인프라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6G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게도 위성 장치를 이용한 이런 통신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차량과 차량대 이런 통신 기술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로봇과 로봇이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 다른 이 전체적인 이 다른 로봇이라든지 다른 뭐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적인 이런 거를 시스템을 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통신 관련 설비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를 쏘아주는 뭐 그런 부분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미래 먹거리 시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으로도 봤을 때도 마지막 이제 올라가야 될 게 통신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6G 시대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가 나와주고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미 드론 택시가 너무 비싸긴 해요. 지금 저 김포공항에서 한강 쪽이었나요? 이미 지금 드론 택시 출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가는데 50만인가 60만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드론 택시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럼 이후에는 뭐가 된다? 정말로 우리가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되는 그런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도 뭐다? 이 통신 기술에 대한 인프라는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팜이라는 종목 전체적으로 통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기업 이런 수혜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반사익을 누려볼 수 있고요. 또 이게 뭐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이 100% 자회사 펜타스톤 인베스트라는 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 블라인드 펀드 유치 주관자로서 150억 정도 지원에 대한 이런 모멘텀 이야기가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50억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나중에 뒤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팔면 진짜 왜 파냐고 오히려 혼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트가 기본적으로 무너지는 주가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하락 모멘텀이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와이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몇 배? 411%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1분기만 이야기를 한 거지 2분기, 3분기 역시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적어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0% 증가했다. 여기서 이 크게 갑자기 빠그라지는 부분은 없다. 갑자기 뭐 3분기에서 갑자기 뭐 적자 엄청나게 전환한다. 뭐 이런 거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와이팜이 2배 정도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모멘텀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실적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모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네. 특정 누군가는 공모주 청약을 함으로써 우리 여러분들처럼 뭐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몇백억을 집어넣고 보호예수 물량이 통상 언제 풀린다?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풀리는데 이걸 팔려고 봤더니 손실이라고 하면은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그 고점 대비해서는 한 80~90%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미 공모가 대비해서 약 7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100억을 집어넣었으면요. 지금 75억을 손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이팜이라는 종목은 이러나 저러나 공모가까지는 어떻게든 끌어올려 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이슈는 절대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샀으면 샀어야지 팔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종목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 말에 공감할 수도 있는 게 진짜 보면은 그냥 계속 내리 하락입니다. 2020년도에 상장했다가 그 상장하자마자 좀 비운의 종목이죠. 우리가 2021년도쯤에 증시를 고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다 보니까 상장 타이밍이 사실은 안 좋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하방으로서 밀리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팜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밀리는 자리에서 뭐 한다? 자, 보면 알겠지만 하방 추세대를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바닥을 다지는 거예요, 지금. 바닥을 다진다라는 거는 이 하방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여유롭게 털어 제끼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은 이 물량 소화가 끝나주고 이제 시장, 최근에 삼성전자도 잘 갑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HBM 테스트 관련된 이런 승인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 주가가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증시 역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증시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만 가겠다 생각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와이팜도 통신 관련 모멘텀이라 했었고 삼성전자 역시도 저궤도 위성 장치라든지 6G를 위한 이런 인프라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와이팜 역시 충분히 공동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이 3,500원, 600원 이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있긴 한데 그냥 여유롭게 3,600원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분할
분할 매수 타점이라든지 분할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봐도 괜찮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예, 그래서 3,600원 이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2,8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 이 구간에서 여유롭게 같이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도 위아래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매수한다 하더라도 고초병 정도 접근하는 게 좋지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의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공모가가 지금 75% 빠진 자리인데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라고 하면 보통에서 50%더 올라가야 돼요. 공모가 이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5,000원 이상에서 신고가 패턴도 나와주는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손절 가격 한 2,500원 정도. 그러니까 손절가 이런 바닥주가 좋은 게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2,800원에서 3,600원 사이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를 1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게 15,000원이면 지금이 3,400원 정도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사실 좀 크잖아요. 네. 얼마나 좀 기다려야 할지. 사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시간에 대한 장담까지 할 수 있으면요. 저 이런 TV 방송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혼자 매매하고 있지 제가 뭐하러 이 솔직하세요. 네, 좋아요. 시간에 대한 장담은 못 하는데 중요한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뭐 정말로 길게 바라봤을 때 3배, 4배, 5배 얼마든지 상승 탄력이 있다라는 거 이게 당장 이번 달, 당장 다음 달에 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5배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요. 뭐 80%, 100%가 돼도 절대 안 팔아요. 왜? 제가 5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나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면 그때 돼서 저한테 또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라는 거는요. 자녀분들이 다 서울대 가기를 목표한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목표가라는 건 이 목표가일 뿐이지 수익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수익 실현도 하셔야 돼요. 그걸만 좀 참고하신다고 하면은 뭐 5배까지 가는 데 길게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한 30%, 50% 이런 정도 수익은 단발성으로 뭐 한 달 안에도 2주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가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니까 바로 입담이 좀 터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솔직한 말씀.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근데 진짜로 이번에는 이 종목은 제가 아무것도 안 갖다 붙인 거예요. 이 표현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진짜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 만든 거예요. 기업명을. 이게 사실 종목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거 써 있잖아요. 네, 써 있어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전에 얘기했지만 뭐 대표가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라고 만드는 것처럼 진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하고 그냥 이걸 줄인 겁니다. 줄인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진짜 저는 아무 조미료도 안 첨가했고요.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직접 대표가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해놓은 그런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다날입니다. 네. 되게 참. 오늘 네이밍이 좀 좋아요 지금. 근데 이 기업이 참 재미있어요. 저도 이제 막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막 많이 들어가 봐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예요. 두 글자를 해놓고 이 다날이라는 뜻이 다가오는 날은 뭐 다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놓은 기업은 저 처음 봤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기업의 이름이라든지 모멘텀만 보면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래 이런 목표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이름부터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기업이 그래서 정말로 다가오는 날을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줄 기업인지 아닌지는 모멘텀을 보고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들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키워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디지털 자산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뭐 일본도 엔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달러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다양한 AI 시대에서 해킹이라든지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이 전 세계적인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 화폐 가치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이 가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게 뭐 지금 우리 최근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우리 그 전쟁이 너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시 상황에서 정말 이 우리가 뭐 현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카드 뭐 이런 것들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런 게 굴러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정부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국내 유일로서 지급결제라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부각이 되면서 다날이라는 종목이 좀 많이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이 디지털 자산 중요도가 올라오면서 NFT라든지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비트코인이 마운트곡스라든지 이런 뭐 독일 정부 매도 물량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인 하락 여파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비트코인 이제 끝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비트코인 강세론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2억까지는 불가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1억 4천에서 1억 8천 사이까지는 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이제 뉴스에서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나오라고 비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얘기한 게 딱 하나예요. 지금 전 트럼프 대통령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미 지지율이 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뭐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많이 치우쳐졌어요. 예전에는 뭐 박빙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50%에 근접하고 사실상의 뭐 거의 당선 확정 수준이다까지 얘기 나올 만큼 굉장히 근접해진 상황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뭡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런 투자 모멘텀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 얘기하느냐? 지속적인 채굴량이 줄어드니까 남은 채굴을 미국에서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으로서 좋은 모멘텀,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연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래 매파적으로서 금리 인하 이번 연도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과 이제 딱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뭐 금리 인하가 없다, 있다 이걸 바꾸진 않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가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막 말을 바꾸기 시작하죠. 근데 이 역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가 이제 연준을 억압하는 겁니다. 연준을 자꾸 찍어 눌러가지고 금리를 낮추게 만들어가지고 뭐한다. 이제 그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성장,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으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찍어 누르는 게 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함께 연준이 갑작스럽게 뭐하기 시작해요?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기 시작하면서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신고가로 달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뭡니까? 금리 인하가 그럼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역시도 또 뭐 할 수밖에 없다. 급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비트코인이 한 번에 다이렉트 갔던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300만 원, 500만 원 있던 종목이 3천만 원 갈 때도 뭐 1,000몇백만 원까지 갔다가 죽었다가 3천만 원까지 갔고요. 또 3천만 원 있던 게 또 막 2천만 원, 1,000만 원까지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 6천, 7천, 8천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이거에 다시 1억을 찍고 또 조정이 주죠. 근데 이 조정 역시도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오히려 이런 이 더 크게 가기 위한 상승 파동 속에서의 조정이지 않을까. 실질적인 이 마운트곡스라든지 독일 이런 정부의 이 매도 물량, 매도 압박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다이렉트 하방으로 가야 정상이지만 다이렉트 하방이 아니라 지금 8천만 우리나라 이제 가격으로 보면 8천만 원 선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물량을 먹고 나서 강한 상방 시세 흐름 나와주는 걸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날 같은 경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업은 다른 거 볼 게 없고 사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대행 결제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볼 게 그냥 딱 그냥 디지털 자산이나 비트코인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성장수에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됐을 때 최저가 매수 기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가면 좋아요. 좋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같이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최근에 2021년도 이 당시에도 주가가 급등 나왔던 게 이 당시에 페이코인 관련해 가지고 페이코인 관련해서 그런 코인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부분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지금 대략적으로 3,5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3,500원 정도를 어떻게든 이 주가가 지켜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20년도, 19년도, 20년도에 이런 하락이 한번 나와주긴 했지만 이런 하락은 뭐다? 오히려 지금 바로 지켜내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속임수 하락, 특히나 2019년도에서 20년 넘어갈 때 코로나 여파와 함께 굉장히 증시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이때 흔들어주기 위한 이 개인들이 털고 가는 속임수 하락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매집도 잘 됐다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구간의 박스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우리가 18,000원, 10,000원 이 자리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이 다날이라는 종목의 박스권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3,600원, 500원에서 6,000원 정도예요. 사실 이 구간은 뭐가 된다? 우리가 박스권의 매매대로 봤을 때 박스를 터치하는 최저 매수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박스 상단이 6,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차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최근에 지속적인 뭐가 나온다?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뭐 과거 비트코인 때 엄청나게 페이코인을 좀 터트리고 지금 다시 거래가 바닥에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매매 가격은 지금 현재 사실 4,200원대가 단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4,2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분할매 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000원까지 아까도 했지만 3,500원대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상 한 번씩 이탈해준다고 하면 3,000원까지도 밀리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개인이 예. 털어내기 위해서. 저는 한 3,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매 포지션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000원대를 이탈하면은 보내주면 되겠죠? 보내주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사실상은 8,000원 이상, 뭐 6,000원대가 아까 제가 박스 구간이라 하긴 했지만 현재 제가 보는 비트코인 시장을 봤을 때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움직여줬다. 그럼 같이 움직여준다는 가정하에 8,000원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다날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다날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수혜주다.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담아야 하는 종목이 바로 다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와이팜에 이어서 다날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장명 센스 정말 좋았어요. 제가 뭐 하려던 건 아니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미 대표가 줄여놨기 때문에 제가 할 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네이밍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